포항 테크노파크가 설립 취지와는 동떨어진 일을 하면서 포항시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포스코에서 최근 또다시 하청 노동자가 기계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가는 협착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는데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영덕과 울릉군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비만율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담배와 술도 즐겨 하는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 창업 보육이 목적인 포항 테크노파크가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자 생존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따거나 포항시가 할 일을 대신 맡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포스코 등 19개 지역기업이 443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포항 테크노파크. 포스텍과 리스트 등 우수한 연구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3, 4년 전부터 정부나 경상북도의 공모 사업을 따내 농어촌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거나 지진 피해 기업 지원, 과메기 비린내 제거, 곤충용 사료 개발, 수산 질병 제어 기술 개발, 치매 환자 위치 확인 플랫폼 개발 등 벤처기업 인큐베이팅과는 거리가 먼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자 독자 생존 방안으로 포항시가 할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말로만 R&D, 연구 개발을 외칠 뿐 출연 기관인 포스코와 포항시 등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독자 생존만을 요구를 하면서 지원 사업은 후퇴되고 오히려 독자 생존을 위한 각종 공모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게 됐죠. 전국 13개 테크노파크는 정부 지원을 받지만 의협계도 수도권 TP로 분류된 포항 테크노파크는 정책 예산 사업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해 생존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영사업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개정이 돼야 됩니다. 게다가 포항 테크노파크는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업 분야가 일부 겹치고 직원 65명의 열악한 인건비 등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제5벤처동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중개업소 역할을 벗어나기 위한 자체 노력과 출연기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포항북구위원회는 한국당과 바른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법안과 유치원 3법, 윤창호법 등 90여 개 무쟁점 민생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진 피해 지원과 영일만 대교 건설 등 포항 현안 국비 확보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한국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올 초 이딴 산재 사고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포스코에서 최근 또다시 하청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이른바 협착 사고를 당했습니다. 6명이 해야 할 작업을 규정을 어기고 3명이 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인데 포스코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노동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포스코의 오랜 관행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제 포스코가 책임져라. 포스코가 책임져라. 네. 지난 12일 포항제철소 작업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의 작업 사양서에 따르면 6명이 투입돼야 하지만 무리하게 3명이 작업하다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결혼도 안 한 작업자가 지금 불구가 돼가지고 저 인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6명이 작업해야 될 장소에 3명이 작업하니까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이들은 포스코가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도 적정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의 부도덕한 경영을 규탄했습니다.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부당한 지시에 따라 목숨을 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올 들어서만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광양제철소에선 협착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6년간 포스코의 산재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협력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일 만큼 더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포스코 직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인원 충원보다는 시간으로 이게 노동 강도를 높여서 지금 현장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 부분으로 보면 한 45%에서 50% 수준이고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위험 작업은 직종에 구분 없이 하고 있고 출선 작업 등 상시적인 위험 작업은 오히려 포스코 직원이 맡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동일 근속을 감안할 때 포스코 직원의 70% 수준이며 올해도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1,000억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서는 올해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도 무리한 작업에 따른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인력 충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는 중저준위 방패물 1,000드럼을 방패물 전용 운반선을 이용해 오는 23일 경주 방패장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원전은 2015년 방패장 이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400드럼의 방패물을 경주 방패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농어촌 지역인 영덕과 울릉 주민들의 비만율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담배와 술도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이 적을수록 비만율과 흡연율이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간한 대구 경북 건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이상 경북 주민의 비만율은 39.8%,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46.2%로 가장 높았고 영덕군이 4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영덕군 축산면과 울진군 기성면, 울릉군 북면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흡연율은 경북 평균이 21.3%인 가운데 영덕군이 23.3%, 울릉군이 22.4%로 각각 2위와 4위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영덕군 남정면과 달산면이 5위권 내에 들었고 포항시 남구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경북이 14.9%인 가운데 울릉군이 20.6%로 가장 높았고 영덕군이 1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울릉군 북면과 울릉읍, 영덕군 병곡면과 남정면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수준별로 보면 비만율의 경우 경북 지역 하위 20%가 40.3%로 상위 20%의 38.8%보다 높았습니다. 흡연율도 소득 하위 계층이 23.6%로 소득 상위 계층의 17%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음주율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이 15.7%로 소득 하위 계층의 14.6%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주민들의 비만율이 높은 원인으로 심심한 시골 생활 속에 전통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운동과 외출 등의 움직임이 부족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지역별 소득별로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올해 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영덕 대게축제가 참가희망 축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문화관광축제 참가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영덕 대게축제가 참가희망 축제 부문에서 24.3%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축제 유형은 문화예술형이 32.3%로 가장 많았고 지역 특산물형과 생태자연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152억 원의 목표를 세웠는데 포항문화방송도 오늘부터 성금을 접수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말까지 73일간의 온도탑 모금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152억 원. 성금의 1%인 1억 5천여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는 1도씩 오릅니다. 첫 개인 기부자로는 1억 원을 기부 약정한 봉화의 권영만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온도탑이 1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북쪽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도내 시장 군수 등 26명이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나눔 리더로 동시 가입해 모금 열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예전보다 못하면서 모금 목표액 증액 비율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 증액 비율이 9%에 달했지만 이듬해 7%대로 떨어져 올해는 4.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줄곧 모금의 어려움을 겪다 마지막 날 겨우 100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에 어려운 사람 참 많고 또 포항 지진이나 경주의 그런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참 더 어려워요. 목표액을 달성해서 그냥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지영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ARS 기부 전화, 거리 모금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쯤 영덕 강구항 앞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잡은 통발 어선을 적발해 잡은 대게 300여 마리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쯤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대게 400여 마리를 잡은 연안 통발 어선이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에 적발됐습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오는 25일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전북과의 홈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수험표를 매표소에 제시하면 입장권을 받을 수 있으며 포항구단은 이번 홈 경기를 레이디스데이로 정해 여성 팬에게도 입장권을 50% 할인해 줍니다. 경상북도의회가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상북도 본청과 교육청, 직속기관 등 모두 84개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출자 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관료와의 폐해 등을 지적했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포항과 안동, 김천의료원의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의료 폐기물 처리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포항문화환경위원회는 컬링팀 인권 문제와 도체육회의 운영 부실을 질타했고 농수산위원회는 농민사관학교 교육체제 전면 수정을 통한 교육 혁신 등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늦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온화함이 감돌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울진에는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비는 목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mm 내외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흐름은 원활해져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설이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에서 5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밤부터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3도, 낮이 되면 울릉도 13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의 양이 많겠고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돼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한수원이 김해시청을 누르고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정규리그 우승팀 경주 한수원은 리그 2위 김해시청을 맞아 원정 1차전 2대1에 이어 2차전 홈경기에서 2대0 완승으로 올해 내셔널리그 통합 우승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창단한 경주 한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콘텐츠를 구현한 새로운 형태 2017 한국고고학저널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경주 동궁과 월지 등 5개 유적의 사진 도면에 처음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콘텐츠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한국고고학저널 앱을 설치해 AR이 표시된 곳을 비추면 출토 유물 표본이 증강현실 형태로 구현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 대책을 촉구하며 내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최근 노동자가 잇따라 숨졌다며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는 2명이 작업 중 숨졌고 지난달 29일에도 30대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영덕과 울진 군의회가 오늘 각각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한 달간의 의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영덕과 울진 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이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 시간은 해가 뜨고 난 뒤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고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와 까치, 까마귀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은 수렵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포획행위 단속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경주시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신규술 보급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경주시의 축산 냄새 저감 프로젝트와 스마트팜 축산 실용 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으로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영호남의 수묵화 교류전이 내년 2월까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설거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교류전에는 영호남 작가 71명이 참여해 여백의 미를 지닌 전통적 작품과 시대 정신이 투연된 현대적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